오늘 아토피 발표를 맡은 신은영입니다. 저는 이제 9살 그리고 7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한데요. 저희 둘째 아이가 한 3살 정도 때 그때 이제 모기를 굉장히 심하게 많이 물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특이하게도 약을 발라도 아이가 계속 간지러워해서 긁고 그리고 온 몸이 정말 500원짜리 동전 빨간 반점처럼 크게 뒤덮였어요. 정말 몸이.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에 갔는데 정말 거기 그때 이제 계셨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은 정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동학대인 줄 알고 신고할 뻔했다. 이렇게 장난 약간 삼아서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죠. 안 그래도 마음이 아픈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니 정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면서 아 맞다. 우리 아이도 아토피 기질이 있는 아이였지. 이런 생각도 들고 첫째 같은 경우에도 다크서클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공부를 또 하게 되면서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아토피란 무엇인지, 그리고 발생 원인은 무엇인지, 치료 방법은 또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아토피라는 용어 자체가 기묘한, 그리고 이상한이라는 어원을 갖는다고 해요. 그래서 아토피는 점막 질환, 그리고 염증성 질환, 대사성 질환,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점막은 1차적인 방어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외부에서 이제 침입된 균을 흡착을 하고 배출시키는 역할 점막이 하는데 이 점막의 역할이 좀 무너지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질환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아토피가 있으면 천식이나 비염은 3종 세트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점막 질환을 로 인해서 이제 야기가 되는 그런 증상들이죠. 그리고 염증성 질환은 이 염증에 있는 염자가 불화자가 2개 들어있는 이제 한자래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화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몸속 안에서. 이제 염증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 어떤 자극, 외부의 자극에 대한 생체 조직의 방어 반응이에요. 방어 반응. 그래서 이 반응이 부족하거나 혹은 과하거나 두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일어나는 게 이제 아토피다라고 설명을 또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대사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진대사라고 하면 완전 소화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영양소가 우리가 먹은 음식의 영양소를 혈액으로 보내고 그리고 그 혈액에서 이제 찌꺼기까지 배출되는 이 완전 소화 과정이 이제 이 기능이 약화가 된 거죠. 약화로 인한 질병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아토피 발생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단 유전, 환경, 면역, 정신, 영양학, 그리고 생활용품으로 인해서 또 그리고 생활 습관, 식습관, 결국에는 정말 다양해서 하나로는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유전의 경우는 부모 모두 이제 아토피 증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아이는 70에서 80% 정도 증상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 부모 중에 한 명이 증상이 있을 때 4, 50% 정도를 아토피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가 증상이 없어도 15% 정도는 이제 아토피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이 결과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아토피 증상이라는 게 단지 피부만 그런 게 아니고요. 뭐 비듬, 눈의 그늘짐, 다크서클이라고 하죠. 그리고 귀 이렇게 갈라지는 거, 그리고 햇빛을 보면 눈이 너무 부셔. 그런 것도 이제 아토피 증상이고요. 그리고 기관지 관련한 거 굉장히 많죠. 콧물, 뭐 코막힘, 피, 그리고 가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소화기 장애들, 변비,
그리고 두드러기, 비만, 이거는 대사장애겠죠. 뭐 야뇨증, 요실금 이런 부분들도 아토피 증상 중에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로 독소 관리와 영양 관리입니다. 첫 번째 이제 독소는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크게 유입이 돼요. 피부로 들어오는 독소, 입으로 들어오는 독소, 그리고 호흡으로 들어오는 독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피부로 들어오는 독소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거품이 나는 세제나 화장품에는 이제 계면활성제라는 게 꼭 들어가 있게 돼요. 보통 이제 합성 계면활성제가 일반적이죠. 이 합성 계면활성제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 피부 보호막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혈액을 타서 돌아서 온몸을 순환을 하게 돼요. 유해 물질이. 그러면서 이제 호르몬까지 교란을 시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탁세제 같은 경우에 이제 옷이나 침구류 같은 곳에 남아서 피부로 침투가 많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피부로 침투가 되면은 점막을 또 파괴시키고 또 염증이 이제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아이 같은 경우에는 땀이 어른보다 훨씬 많이 나잖아요. 잘 때도 많이 나고 그래서 땀이 났다 식었다 났다 식었다 하면서 그 합성 계면 활성제가 피부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진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탁세제를 고르실 때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보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잔여물을 남기지 않아야 되죠. 그리고 헹굼력이 좋아서 한두 번만 헹궈도 정말 다 세제 잔여물이 없을 수 있게 헹궈줘야 되고요. 그 유해 성분이 없어야 되고요. 인산염이 없어야 되고 또 피부과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그런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 아메이홈에 있는 SAAC 굉장히 탁월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죠. SA8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전한 성분을 가지고 만들었지만 기능이 좋아요. 그래서 유명하다라는 거죠. 네. 친환경 세제도 많지만 사실 때가 빨리지 않는 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합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몸을 씻는 바디 제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헤어 제품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도 이제 거품이 나죠. 거품이 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피부막을 이제 보호해주는 약산성 제품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안전한 계면 활성제가 이제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이제 아메이 제품 중에 G&H, 세티니크 같은 그런 헤어 제품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티스트에 있는 홈클렌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안전한 자연유래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면서도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을 씻는 물도 이제 중요하겠죠. 불순물이라든지 염소라든지 그리고 이제 미생물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 가정수를 그대로 쓰시지 않고 한번 걸러서 써주시는 게 독소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랩 224 워터케어 샤워기나 수전에 다는 그런 제품을 이용하시면은 평소에도 굉장히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입으로 들어오는 독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습관이 문제예요. 요새는 정말 배달이 너무너무 잘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달 음식을 많이 이용하시고 그리고 외식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문화가 됐는데 인공 감미료라든지 환경 호르몬 그리고 트랜스 지방, 설탕 이런 부분은 사실 집에서 음식을 만들지 않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정말 독소거든요. 근데 그런 독소를 매일매일 먹고 계시다라는 이제 사실이죠.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 음식 하나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군과 아토피군의 그런 식생활을 조사를 했는데 이제 야식이나 외식 빈도에 차이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사실 내가 아토피를 가지고 있다면 좀 만들어 먹을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조리 도구가 있죠. 그래서 아미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노동을 최소화시켜주는 그런 탁월한 제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양소도 손실을 최소화시켜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유해 물질을 차단시킬 수 있는 안전한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아토피를 가지고 음식을 조절해야 하시는 분이라면 아밀킨의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더 장기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먹는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종 유해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특히 이제 생수 같은 경우에는 뭐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이제 환경으로 뭐 이제 범벅이죠, 사실. 그런 이제 생수는 당연히 몸에서 독소가 되겠죠. 그런 부분이라든지 정확하게 정말 유해 물질을 걸러주지 않는 정수기가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메이 이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유해 물질을 정말 전부 걸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탁월한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뭐 신종 오염 물질, 뭐 환경 호르몬, 녹조, 바이러스까지 모두 유해한 물질을 다 제거하고 이제 미네랄과 산소만 풍부하게 남긴 정말 제가 아는 한 굉장히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프링 물을 많이 드셔주시면 사실 염증, 질환 같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호흡인데요. 호흡으로 들어온 독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뭐 초미세먼지 그리고 또 환경 호르몬, 발암 물질, 뭐 가구 같은 곳에서 많이 배출이 되죠. 인테리어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호흡으로 굉장히 독소가 많이 들어있고 이제는 뭐 미세 플라스틱까지 공기에 떠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공기 속에 있는 물질들을 그대로 이제 흡입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면역력이 저하된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자극이 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제거해 주시는 게 굉장히 필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앰모스피어 스카이 청정기는 사실 넘사벽이죠. 네. 넘사벽인 그런 좋은 제대로 된 청정기를 쓰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고요. 뭐 디자인이나 뭐 가격도 중요하겠지만 제대로 된 기능을 갖고 있는 청정기를 쓰시는 게 그 돈을 쓰는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차량 안에 넣는 드라이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침구 속에 이제 같이 살고 있는 진드기나 세균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엘로케어 침구 청소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쓰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독소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영양 관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유산균이 제일 먼저 나와 있는데요. 유산균을 섭취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이제 나무 그림을 제가 넣어놨는데 인체를 나무로 비유를 했을 때 뿌리가 바로 이제 우리 몸의 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장은 그 면역의 70%를 담당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 건강이 무너지면 몸 전체로 독소가 퍼지는 건 사실 시간 문제겠죠. 그래서 이제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우리 몸의 장이 특히 소장에서 좋은 거는 흡수를 시키고 나쁜 거는 배출시키는 역할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 장인데요. 이게 이제 거꾸로 된다라는 거죠. 좋은 것은 배출시키고 나쁜 것은 흡수를 시키는 그런 누수 증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몸의 면역력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장에서 해결 못한 그런 독소들이 간에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그것도 또 이제 어려움을 느끼면 신장으로까지 가고 신장에서 또 혈액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이제 눈에 보이는 이제 피부염으로도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산균을 매일매일 꾸준히 장기적으로 드셔주시는 게 장 건강을 관리하시는데 기본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메이의 이제 밸런스 리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를 하다가 이제 갈 곳이 없어서 이제 곧 맞춤 마이크로 바이옴까지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굉장히 식습관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이제 유산균을 제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영양소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이스트비를 제일 먼저 쓴 이유가 있어요. 이 비타민 B군인데요. 이스트비가 이스트비 같은 경우에는 영양소를 잘게 쪼개서 소화를 돕고 또 이제 에너지 생성을 도와주는 그런 제품인데요. 아토피 증상 가지고 있으신 분들 대부분 영양소를 소화시키고 흡수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대부분 있거든요. 근데 이스트비 같은 경우 그걸 굉장히 잘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를 시키고 또 흡수와 배출을 잘 시켜주기 때문에 특히 유산균과 이스트비 같은 경우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시작하시기에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두 번째 이제 칼슘인데요. 칼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칼맥디죠. 이제 비타민 D까지 들어있는 칼맥디인데요. 이 칼슘은 항스트레스 그리고 가려움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입니다. 이제 정말 칼슘도 다양하지만 칼맥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청정한 곳에서 만들어져서 순도가 굉장히 좋고 몸에 안전한 그런 굴껍질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 제품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카로틴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점막을 촉촉하게 해주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점막 질환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세로라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소위 천연 항히스타민제라고 말씀을 이제 드리기도 해요. 항히스타민 효과, 그리고 항염증, 그리고 가려움도 완화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피부 면역력까지 강화시켜주는 굉장히 팔방미인인 아세로라씨 제품이 많이 드셔주시면 굉장히 도움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GLA 블렌드 같은 경우에는 생리활성 물질인데요. 제가 앞서서 대사기능 장애 말씀드렸죠. 대사를 활성시키는 기능을 해주기 때문에 GLA 블렌드도 잘 드셔주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메가3와 파이토프로틴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불포화 지방산과 양질의 단백질은 이제 일반인도 사실 섭취가 충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더군다나 어토피 환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생선, 고기류 같은 경우를 많이 섭취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단백질 그런 음식으로 먹었을 때 이상 반응이 오는 경우도 많고 몸에서 안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백질의 흡수가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영양소를 이제 충분히 드셔주시고 이제 주신다면은 이제 오메가3와 파이토프로틴을 먹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사실 불포화 지방과 단백질이 만나면은 건강한 세포를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 비타민 미네랄을 이제 드실 수 있으면은 안정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영양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지금까지 아토피가 뭔지, 그리고 발생 원인, 그리고 치료 방법까지 두 가지로 살펴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죠. 이제 아토피는 복합적인 원인과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를 동시에 개선해야지 호전이 이제 빠르다는 거죠. 네. 물만 바꾸시든지 아니면은 먹는 것만 좀 바꾼다든지 예를 들어서 공기만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변화를 주시면 사실 개선이 이제 늦어지는 거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오래 걸리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몸이 바뀌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요소를 한꺼번에 이제 개선해 주셔야지 호전이 이제 눈에 보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메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아토피 환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전 제품이 아토피 환자들을 위해서 다 쓰셔도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메이 제품 좋다고 하는데 아메이 제품을 전 제품을 애용하셔서 아토피를 개선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자료집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수록이 되어 있죠. 개선 사례들 사진까지 다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꼼꼼히 따져보셔서 동시에 이렇게 치료가 되셨으면은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간단하게 끝냈죠? 네.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